이번 시간 강의 주제는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학습 내용은 1. 데이터의 정의 2.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데이터란 라틴어의 데어라는 주다와 데텀이라는 말에서 주어진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연구 또는 조사 등의 기본 재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사실적인 의미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사실이나 현실과 동떨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 것을 의미하며 사실적인 개념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데이터의 의미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여 컴퓨터의 등장 이후부터는 사실적인 의미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데이터는 사실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시험 점수를 예로 들면 국어 90점과 수학 70점은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가공이 되면 이것을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의 평균값이 해당됩니다. 국어 90점과 수학 70점은 시험에서 받은 단순히 점수 즉 사실적인 부분에 해당되지만 국어 90점과 수학 70점을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는 것은 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에 해당됩니다. 데이터의 특성 두 가지는 존재적 특성과 당위적 특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존재적 특성은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 국어 90점과 수학 70점 등의 각각의 점수가 해당되고 당위적 특성은 데이터의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로 평균 80점이 해당됩니다.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1.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유형은 크게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나 문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숫자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정보로 주로 관찰, 인터뷰,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통계적인 분석의 목적보다는 내용의 해석과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인문학,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복잡한 행동 양식과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정성적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 도형 기호 등이 해당되며 명확한 기준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정량적 데이터에 해당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정성적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수치로 표현되는 정보로 크기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며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실험, 기록 등을 통해 수집되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그 정확성과 객관성 덕분에 많은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정량적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고객 만족 점수, 시장 조사 데이터,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면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크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정형 데이터에 설명하면 우리들이 흔히 대화를 하다 보면 정해진 양식 또는 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을 정형화가 있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즉, 정형 데이터는 CSV 파일 또는 엑셀 형태의 파일로 존재하게 되는데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가 용이하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관계형 DB인 오라클 DB, MS SQL DB, MySQL DB 등에 저장됩니다. 또한 정해진 형식과 저장 구조를 바탕으로 손쉽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 검색 및 선택, 갱신, 삭제 등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주로 정형화된 업무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며 연산 기능이 가능합니다. 2.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틀은 없고 연산이 불가능하며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형 DB가 아닌 NoSQL로 저장됩니다. 보고서나 문서, 메일 본문, 동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 사진 등이 있으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는 전처리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동영상, 오디오, 사진 등 미디어 파일은 필터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데이터 범위를 변환하는 방법으로 전처리하며 주로 기계 학습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간대에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현상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반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만 연산이 불가능하며 수집과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 형태보다는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또한 가공을 거쳐 정형 데이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스키마 수정이 쉽고 파일 단위로 구성되어 전송과 공유가 용이한 반면 정형 데이터와 비교하여 질의 처리가 어려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경우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F 데이터는 주로 파일로 저장하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변환하기도 합니다. 정형 데이터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면 고객 데이터, 주문 데이터, 학생 성적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해당됩니다. 주문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제품 번호, 주문 수량, 주문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 성적 데이터의 유형으로는 학생, 이름, 학번, 과목, 성적 등이 해당됩니다. 반정형 데이터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면 XML은 태그와 속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방식이며 웹 서비스, 구조화된 문서, 데이터 교환, 설정 파일 등에서 사용됩니다. JSON은 키값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며 웹 응용 프로그램과 웹 서버 사이의 데이터 교환에 주로 사용합니다. HTML은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로 웹 문서의 내용과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로그 파일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며 구조화된 메시지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됩니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로 분류하며 게시물, 댓글, 공유 등이 구조화되어 있지만 플랫폼마다 데이터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메일은 텍스트 내용,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제목 등의 특정 구조로 되어 있는 정보를 포함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면 텍스트 문서는 뉴스 기사, 보고서, 블로그,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이메일 등 텍스트 형식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소셜 미디어 콘텐츠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입니다. 이미지는 디지털 사진, 그래픽, 스캔된 문서 및 다른 비디오 스크린샷 등이 해당됩니다. 오디오는 음악 파일, 팟캐스트, 음성 녹음 및 전화통화 녹음 등이 해당됩니다. 비디오는 영화,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 미디어 콘텐츠 등이 해당됩니다. 웹 스크래핑 데이터는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된 웹페이지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는 IoT 장치, 기상 센서, 피트니스 트래커 등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등이 해당됩니다.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해 알아보면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지만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지식을 의미하는데 개인에게는 습득되어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무형의 지식으로 대부분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는 공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예를 들면 요리하기와 자전거 타는 방법 등이 해당됩니다. 형식지는 문서나 매뉴얼처럼 정리된 지식을 의미하는데 외부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언어 및 기호, 숫자를 포함하는 신문이나 라디오, 데이터베이스 등이 바로 형상화된 지식입니다.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문서 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저장과 분석을 통해 전달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해당 예를 들면 교과서 또는 영상 자료, DB 등이 해당됩니다.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암묵지가 표출하를 통해 지식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지혜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1. 데이터는 관찰,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 수치, 문자 등을 의미합니다. 지식 피라미드에서 데이터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의미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2. 정보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중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제되거나 가공된 데이터를 정보라고 부릅니다. 3. 지식은 정보를 일반화하고 체계화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연결된 정보들의 패턴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물을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지혜는 지식의 유연성을 더하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통찰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면 데이터는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한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의미하며 맥락과 구조 부족, 측정과 기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예시로는 고객의 주문 내역, 주식 거래 내역, 기상 관측 데이터 등이 해당됩니다. 정보는 데이터가 가공되고 조직화되어 맥락적 의미가 있는 형태이며 맥락과 구조를 부여하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보의 예시로는 매출 통계, 주식 동향 보고서, 날씨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지식은 정보의 해석과 통합을 위한 현실 세계의 상황적 이해입니다. 특징으로는 정보와 경험 통합,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의 예시로는 시장 동향 파악, 주식 가격 예측, 기후 변화 이해 등이 있습니다. 통찰은 지식과 깊은 이해 기반의 새로운 관계나 패턴 발견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발견이 가능합니다. 통찰의 예시로는 신규 사업 모델, 주식 투자 전략, 기후 변화 대응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이나 개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동향이나 소비자 행동, 경제 지표 등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미래 예측입니다.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추세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 관리, 수요 예측, 경제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조직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이익, 고객 유치율 등의 지표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고객의 이전 구매 이력이나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제품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세 분석입니다.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기술적 추세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정부 정책 수립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결함률이나 고객 불만 사항을 분석하여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험 관리입니다. 금융, 보험, 사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리스크 평가, 사기 탐지, 운영 리스크 관리 등의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조직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입니다.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에서 가설 검정, 실험 설계, 결과 분석 등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사회과학, 의학, 환경과학 등 거의 모든 과학 분야에서 데이터의 활용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학 연구에서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패턴을 이해하거나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찰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여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정책 결정, 사회적 문제 해결, 문화적 트렌드 이해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의 사회적 경향을 이해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 증대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등의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문해력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즉 데이터 문해력이 개인과 조직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능력은 현대 조직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혁신입니다.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의 확산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개인과 조직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DIKW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면 DIKW 피라미드라는 것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널리지, 위즈덤 등의 절차를 통해 데이터에서 지혜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즉,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는 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이야기들 속에서 내면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통 데이터라고 부르며 데이터 간의 관계나 의미가 발견되면 이를 정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규칙을 찾아 정의를 하면 지식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확인된 근본적인 원리나 핵심을 지혜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다른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가공 전의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정보는 가공하고 처리하여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 등의 의미가 도출된 데이터를 의미하고 지식은 다양한 정보들을 구조화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분류하고 일반화시킨 결과물이나 규칙을 뜻합니다. 지혜는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창의적인 생각이나 통찰을 의미합니다. DIKW 피라미드에 대한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능이가 두 개의 마트에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A마트 전단지에는 달걀 3,000원, 라면 700원, 우유 1,350원이라고 적혀 있고 B마트 전단지에는 달걀 2,700원, 라면 650원, 우유 1,2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트에서 팔고 있는 세 가지 품목과 그 가격이라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네요. 지능이는 라면을 사고 싶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다양한 데이터 중 지능이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A마트의 라면이 700원, B마트의 라면이 650원이라는 것이 되겠네요. 지능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B마트의 라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정보는 주어진 데이터 중에 필요한 것을 가공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지능이는 라면 가격을 비교하여 정보를 얻었다고 볼 수 있지요. 지능이는 B마트의 라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B마트에서 라면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전단지에 적혀 있는 데이터도 아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도 아니지만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예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결론이지요. 같은 원리로 달걀과 우유도 B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B마트의 달걀, 우유, 라면 가격이 더 저렴하므로 B마트에서 세 가지 품목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지능이는 B마트의 다른 상품도 A마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능이가 지혜를 갖게 되었네요. 아마 두부나 아이스크림도 B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하겠죠? 이처럼 상황이나 맥락에 맞게 지식을 재구성하고 근본 원리를 이해하여 얻은 창의적 아이디어인 지혜는 DIKW 피라미드에서 가장 위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기본 상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로 하나의 비트는 0이나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이진수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각각은 참, 거짓 혹은 서로 배타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2. 바이트는 비트가 여러 개 모인 것으로 원래는 크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개 1옥텟인 8비트가 1바이트가 해당됩니다. 비트 8개가 모이면 하나의 1바이트가 되며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에 해당됩니다. 영어와 숫자는 1바이트이며 한글은 2바이트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단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바이트는 8비트로, 1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 1메가바이트는 1024킬로바이트, 1기가바이트는 1024메가바이트,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 1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이트, 1엑사바이트는 1024페타바이트, 1제타바이트는 1024엑사바이트, 1요타바이트는 1024제타바이트로. 그래서 데이터의 단위를 정리하면 바이트, 비트,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메가바이트는 MB, 킬로바이트는 KB, 기가바이트는 GB, 테라바이트는 TB, 페타바이트는 PB, 엑사바이트는 EB, 제타바이트는 GB, 요타바이트는 YB 등으로 약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시 강의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와 정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데이터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조사와 연구의 기본 재료로 컴퓨터 등장 전후로 개념이 추상적에서 사실적 의미로 변화했어요. 시험 점수 같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와 평균 점수 같은 정보의 차이를 설명하며 데이터의 존재적 특성과 당위적 특성도 소개해요. 데이터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인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는 각각 다르게 수집되고 해석되며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자주 사용돼요. 데이터의 분류로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가 있으며 각각의 예와 특징이 달라서 관리와 분석 방식도 달라요.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지식의 두 가지 형태와 이들의 상호작용의 중요성도 이야기하며 데이터에서 지혜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거예요.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고 정보는 데이터가 가공되어 의미를 갖는 형태야. 지식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적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이고 통찰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나 패턴을 발견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데이터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여러 분야에서 유용해. 데이터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위험 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사용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DIKW 피라미드는 데이터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 지능이가 마트의 전단지를 통해 가격 비교를 하고 더 저렴한 가게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지혜를 얻는 예를 들어줘. 데이터의 기본 상식과 데이터 단위에 대해 설명하며 비트와 바이트,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단위를 정리했어. 이번 강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기초 지식을 배웠다.